네, 그러면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1조하고 기본 원칙을 했는데, 그죠? 기본 법리, 민법의 3대 원칙, 그 정도만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 이렇게 되는데, 법률 관계라는 것은 어저께 우리가 했던 그 예죠. 예, 그래가지고 A가 매도 청약, B가 매수 승낙, 의사 합치해서 매매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채권 채무가 생긴다. 그게 곧 법률 관계고 권리 의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저께 매매.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해보면 여기다가 민법이 하는 건 민법이잖아요. 그죠? 민법이 적용되는 관계요. 적용되는 관계. 그래서 어저께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건 자동으로 많이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이제는 어저께 두 번째니까. 그래서 갑이 매도 파는 사람이다. 그래서 매도 청약, 그죠? 매도 청약에 의사 표시를 했고, 플러스 제가 매수 승낙에 의사 표시를 했고, 그러면 이렇게 의사가 합치게 된다고 그랬죠? 의사가 합치게 된다. 의사라는 것은 매도 청약 의사, 매수 승낙 의사. A는 B한테 발표 B는 그 다음에 도지가 검은 5, 그 다음에 검은 매수 이렇게 합치면 이거를 법률 요건 가지고 한다. 법률 효과 발생한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하면 매매가 유효하게 유효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데라고 했죠. 효과가 있다고 했죠. 유효하게 성립이 돼서 그거를 법률 효과, 민법이 정한 효과 법률 하는 거예요. 효과 뭐냐? 도의는 여기서부터 소유권과 권리요. 를 채무하고 그다음에 지금을 달라고 하는 지금을 달라고 하는 이게 걸리죠. 마찬가지로 하면 얘는 거꾸로 소유권을 변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매매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매매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이 채무가 의무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법률가 발생한다. 채권 채무. 그래서 이 전체를 분노하게요. 민법이 적용되는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많은 계약을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계약이 매매가 되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문제가 확 잡고 있어야 돼요. 아, 매매. 여기가 나중에 임대차, 소유대차 이런 말 입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가 이런 게 관계. 그리고 채무 뭐 이게 권리. 그죠? 다 있다고 그죠? 이걸로 우리가 딱 주고 지금은 방법이라는 우리가 여러 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개 있는데 조금 개합하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법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기 어려워요. 지금도 그래서 채무 소득에 법의 소득이라는 이거 지금은 나중에 분해서 지금은 여기까지 종합이라는 것은 권리가 2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법률관계, 권리 의무, 권리의 경합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청구권 경합, 법조 경합은 나중에 한다. 이렇게 다 이런 것들 다 하고 나서. 그럼 금방 돼요. 하고 나면 금방 되는데 안 하면 이거 다 일일이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건 계속 얘기했죠. 뒤에서 나오는 건 다 뒤에 가서 한다. 지금은 철저하게 지금 해당 파트만 열심히 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2조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1조 했잖아요. 1조는 법률이었잖아요. 법률, 관습법, 조리. 그죠? 그럼 이제 2조가 나온다. 2조는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
민법 2조. 그러니까 2조 신의 성실. 그죠? 신의 성실. 그래서, 제목이 신의 성실이에요. 그래서 권리의 행사와 우리 채권이죠. 그러니까 채권, 행사와 의무의 이행.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권리와 의무. 그죠?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하게 해야 한다. 신의 쫓아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그래. 신의 성실의 원칙.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권리 남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남용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에 다 있어요. 모든 법에. 그러니까 8법에 다 있단 말이에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그래서 권리 행사와 의무 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법률 관계 다 인정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 굉장히 좀 막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추상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법적 성격을 보면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추상적 규범이에요. 추상적. 구체적으로 매매하면은 뭐 매매 대금을 줘라, 또 뭐 소유등 줘라 이렇게 구체적인 게 없죠, 그죠?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죠? 모르잖아요. 잘 그런 게 추상적 규범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별적 구체적 규범, 개별적 구체적 규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 구체적 규범이라는 민법의 규정들, 그죠? 민법 규정. 아까 이것 좀 여기서 해서 구체적 규범에 의해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규범의 성질을 간다고. 지금 보충적이 2번 나왔어요. 아까 금방 뭐 했죠? 성문법이 있으면 관습법이 적용 안 되고 성문법이 없어야지만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민법의 다른 규정이 있어요. 다른 규정이 있으면, 여기 있으면, 신의 성실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신의 성실을 갖다, 이렇게 줄여서 신의 칙이라고 그래요. 신의 칙. 그렇죠?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해가지고 신의 칙이라고 그래요. 적용이 안 되고, 민법에 다른 규정이 없다. 없으면은, 신의 칙이 그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랑 똑같죠? 성문법이 있으면, 관습법 적용 안 되고, 그죠? 성문법이 없으면, 그 다음에 관습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신의칙도 똑같이 이렇게 민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적용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다른 규정이 없을 때 비로소 신의칙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없으면 항상 빵꾸 난다고 그랬잖아요. 빵꾸 나니까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충적 교력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2개 있어요. 보충적 교력. 보충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과 비교해서, 이제 판례를 보면요. 민사소송에서 판례는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하는 것, 또 권리남용, 이런 것은 강행규정에 해당된다. 강행규정. 강제적으로 행사하는 것, 강제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그런 규정을 말해요. 강행규정. 강제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규정. 강제적으로 행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말해요. 강행. 민법이, 야, 국민 보고 강제적으로 행위해. 이렇게 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의 측에 반하고 권리남용 강행규정이 위반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하고 직권이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죠? 법원하고 직권이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그렇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것도 민법 요 2조를 갖다가 직권 조사상으로 본다. 이런 것도 2번째 나왔어요. 2번째. 그죠? 관습법. 그죠? 아까 했지만 관습법도, 얘도 직권 조사사항이다. 이랬었잖아요. 그죠? 직권 조사사항이다. 즉, 공통된 거는 이 법이요, 법. 이렇게 합시다, 법. 여기도 강행법 규정인데 이것도 법이잖아요, 법. 이렇게요. 법은 관습법이든, 이거는 성문법이잖아요. 그죠? 2조는. 그죠? 딱 법전에 있으니까 성문법이죠? 그러니까 성문법이든 관습법이든 법원이 직권으로 다 조사해요, 직권으로. 그렇게 외워버리세요. 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그렇게 공통되게 자꾸 생각해내야 돼요. 그죠? 아, 그런 의미에서 신의 측은 2조에 딱 법이 있으니까, 그죠? 2조에 있으니까는 직권으로 조사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걸 직권조사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관습법도 직권조상. 그죠?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 그래서 아까 말한 성문법이나 관습법은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돼. 당사자가 주장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죠? 예,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추상적인 규정이다.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거는 신의 성실이라는 것은 무슨 행위를 적어 놓은 게 없잖아요. 그죠? 아까 구체적 규정은 그럼 뭐냐면은 매매다. 그러면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주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주고 이런 그런 건 구체적 규정이죠. 그런 구체적 규정.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으면 신의 측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때만 적용된다. 이것도 이해하고 보충적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법이니까 성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습법뿐만 아니라 이런 성문법도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법적 성격을 이 정도로 해서 이해를 해보고요. 이해를 해본다. 그 다음에 적용요건. 적용요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 추상적인 거라서, 지금은, 뭐, 객관적, 신의, 가짐이, 정당,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체크만 해두세요. 지금은 안 봐도 돼요. 신의 성실. 너무 말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읽어도, 이런 것도 외워도 암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라,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정도만 해놓고 이거는 안 봐도 될 정도고, 신의 측의 적용의 효과, 신의 측의 적용의 효과. 그렇다면은, 여기서 본 대로 권리를 행사를 했어요. 즉, 아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돈 달라고 매매대금 청구를 했는데 그게 신의 측이 위반하면요, 그걸 권리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여기서, 우리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1조 보면, 2조 보면, 권리행사 의무행위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되는데, 그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권리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if not, 그렇지 않으면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권리남용이 돼요. 이렇게 됐고, 권리남용이 되므로, 권리남용으로서 권리 행사로서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권리 행사로서의 효과. 그러니까 권리 행사. 그러니까는 아까 본 대로 A가 B한테 예컨대 하나 예만 들면은 여기서 A가 B한테 아까 매매를 했고 그래서 매매가 유효하면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효과가. 그죠? 효과가 생기는데 효과가 생겨서 A는 B한테 매매대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매대금 채권을 행사하는 거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죠?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효과가 없다. 그러면 요 행사를 못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저기서 본 대로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면 권리 행사로서 효과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효과가 생겨야 채권 행사할 수 있는데 효과가 안 생기면 채권 행사 못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걸 소를 제기하면은 원고가 패소하는 거예요. 원고가 패소. 그죠? 원고가 권리 행사했는데 효과가 안 생기면 채권 행사 못 하니까 지겠죠. 그죠? 지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아까 어저께 무슨 판결이라고 그랬죠? 청구 기각. 그래서 청구 기각을 당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행사로서 효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그죠? 이 정도. 예,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매매대금 채권 행사를 했는데 이게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럼 효과가 안 생긴다. 그러면은 행사를 못 하니까 진다. 청구 기각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세요. 이해만 되면 돼요. 이해만. 지금은 계속.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요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면 효과가 안 생기니까 청구를 못하니까 기각이구나. 이렇게 알았죠? 그렇게 딱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적용상 한계. 그러면 신의 측이 아까 말한 대로요. 여기선 딴 건 말고 요거만 해봅시다. 그래. 신의 측.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요. 여기랑 연결을 해보세요. 민법에 다른 규정이 있다. 그죠? 그럼 신의 측이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민법의 다른 규정 중 강행 규정. 그죠? 이렇게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신의 측에 적용 안 된다고 그랬고 쭉 내려와서 민법에
강행 규정이 있었어요. 그죠? 민법에 다른 강행 규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있으면 신의 측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신의 측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러한 강행법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면 신의 측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아까 있었잖아요. 민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신의 측 적용 안 된다. 그래서 민법에 강행 규정이 뭐가 다른 게 있다. 민법에 다른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있으면 여기에 따라야지 신의 측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그거랑 연결만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랑 여기서부터 여기서 쭉 가서 여기요. 그죠? 민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신의 측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신의 측의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는다. 그리고 요 판례는 여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소비대차 위임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한다. 그냥 후술이라고 할게요. 이제 후에 한다. 이렇게 해놓고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준비를 해. 여기까지 신의 측의 기본 개념은 대충 할 수 있겠죠. 의, 요건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효과, 그 다음에 적용 한계, 이 정도만.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하여튼 오늘 가서 할 수 있는 것만 좀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신의칙이라는 것은 신의칙 자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파생원칙들이 나타나요. 파생. 거기에 신의칙이라는 개념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법리가 나가는데 요걸 봐보겠어요. 그럼 노트를 봐봅시다. 그러면은 신의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파생원칙은요. 여기 봐보세요. 노트를 먼저 개관을 해볼게요. 파생원칙은 신의칙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고 자기 모순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시 두 개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총 4개가 있어요. 파생원칙. 예,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잘 암기가 안 될 테니까 가볍게만 보세요. 사정 변경의 원칙, 그 다음에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자기 모순 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신의칙은 요거를 4개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4개를 잘하는 게.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래서 다 개념이 또 이제 막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제 먼저 사정 변경의 원칙부터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사정 변경 원칙. 그래서 똑같이 사정 변경, 그러니까 신의칙 중에 첫 번째 사정 변경 원칙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요건과 효과, 마찬가지로 두 개 합치면 뭐라고 그랬죠? 두 개를 더하면, 그죠? 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건이 뭐고, 효과가 뭐냐?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은 일단 여기서 간단한 예를 보면요. 그렇게 해서, 예컨대 1월 1일 날 매매를 했다. 매매. 우리가 첫날 했던 것처럼 A와 B가 매매를 했어요. 10억에 매매를 했어요. 10억에 주고 살려고, 그죠? 10억에 주려고 매매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이거 뭐냐면 이 땅, 이 토지다. 이 토지를 갖다가 10억에 매매했는데, 이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데, 허가구역. 요거, 그렇게 해서 허가구역이 지정됐어요. 지정돼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린벨트라고 그래요. 그린벨트. 그린벨트로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돼요. 그린벨트 구역으로.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런 거 기억해 주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면은 허가를 못 받으면 매매를 못 해요. 그러니까 땅값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그린벨트로 지정된다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용어, 그죠? 상식적인 용어로 체크해 두고, 그죠? 그래서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면 땅값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땅값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1억 정도로 떨어졌다. 10억이었는데 1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저께 얘기했지만, 5월 1일 날, 이제 변제기, 이때 이제, 소유등 해주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 10억을 주기로 했어요. 10억을 주기로.
그랬는데 A가 B한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에 계약은 10억에 했잖아요. 10억에. 그죠? 계약은 10억에 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이렇게 이때는 그린벨트로 지정이 안 돼 있었는데 그린벨트로 지정되는 바람에 1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죠? 1억으로 뚝 떨어졌다. 그죠? 그러면 1억으로 뚝 떨어졌으면은 씀에도 불구하고 얘는 토지 소유권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얘는 10억을 줘야 한다면 그죠? 왜냐면 처음 매매 계약은 10억으로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한다면 B한테 너무 가혹하죠. 그죠? 10억짜리를, 아니, 지금은 1억짜리 밖에 안 된 건데, 처음 계약할 때 10억으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10억을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하다. 그러니까 너무하다. 그런 게 나오면 이게 신이치게. 너무 심하다. 너무하다. 가혹하다. 막 이렇게 되면. 그죠?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하잖아요. 그죠? 너무하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너무하다. 그러니까는 이때를 B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냥 1억을 주든지 아니면 이 계약에서 벗어나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사정 변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정이, 이때 계약할 때 사정은 그린벨트가 허가구역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이었는데 중간에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이게 사정 변경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정이 변경됐어요. 그래가지고 10억을 그대로 주게 하면 너무하다. 너무 가혹하다. 이럴 때는 B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의 측의 원리를 적용해서 약간 변형을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건을 봐보세요. 이제 앞잡다면 사회 기신인데 이게 계속 앞잡다서 할 수 있는 건 해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계약의 성립의 기초, 계약 성립의 기초인 객관적 사정이 변경이 됐죠. 변경.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계약의 성립의 기초인 객관적 사정이 뭐냐면은 그린벨트가 지정이 안 됐다는 사정이에요. 안 됐다는 사정인데 이런 것을 상대방이 둘 다 알거나 알 수 없었을 것, 즉 예견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때 1월 1일 당시에는 이게 그린벨트로 지정된다는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귀책 사유도 없어요. 귀책 사유라는 것은 고의나 과실을 말해요. 고의나 과실. 알겠죠? 그러니까는 값 A나 B가 고의나 과실, 실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없었는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을 지급하라 하는 것은 현저히 신의 측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죠? 현재. 그러니까 1억짜리를 이제 10억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좀 너무하잖아요. 이건 아무리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는 신의 측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효과, 이것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요번 주 첫 주, 두 주, 이럴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다 일일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계속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그날 배운 거는 그 이해를 할 때까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집에 와서 복습하고 계속 써먹어야 돼. 계속 써먹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효과는 계약 내용을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if나 수정이 안 된다. 은 계약으로부터 해방한다.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계약에서 수정을 해보고 수정이 안 되면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민법의 대원칙 중에 사적자치원칙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적자치원칙, 사적자치원칙이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그죠? 그래서 계약 준수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계약의 구속력이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한번 하면요. 저기 A하고 B가 계약을 했으면은 A는 토지 소유권 주고 B는 10억을 줘야 돼요. 지네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그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데 계약이 지켜져야 하는데 너무하다 싶으면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수정. 그렇게 해가지고 즉 수정을 해서 이렇게 또 그린벨트 지정이 돼가지고 땅값이 뚝 떨어졌어도 B가 10억 주고 샀겠는가? 살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보고, 그래도 살 것인지, 아니면 A가 1억에
1억에 팔 의사가 있는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계약을 1억으로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계약을 1억으로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면 if not하면 벗어나도록 한다. 해방이란 말은 우리 뭐 일제시대 때 해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계약에서 벗어나니까 계약의 무효화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방한다는 것은 없던 걸로, 계약을 없던 걸로 하는 거예요. 없던 걸로 수를 한다. 해방, 벗어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거 뭐가 있냐면, 해제, 일시적 계약, 소급표, 이런 말이 나오고, 해지, 계속적 계약, 장래요,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게 좀 어려운데, 요 개념 잡는 것이, 그래서, 간단히 보면, 여러분 그 위에다 간단히 해봅시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말이. 그러면은, 먼저, 여기서, 우리가 첫날 했지만, 이렇게 1월 1일 날, 값 A하고 B가 매매를 했다. 그죠?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5월 1일 날 이행기인데, 이행기. 해서 A는 B한테 소유권과 점유권을 주고, B는 A한테 돈 주고, 그죠? 아까 먼저 10억 주고, 얘는 소자만 쓸게요. 소유권을 주고. 그러면 매매는 끝나요. 그죠? 매매는 끝난다. 매매는 끝. 그죠? 이렇게 한 번 주고받는 거, 한 번 주고받으면 끝나는 거, 이런 거를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 매매 같은 거를 일시적 계약. 그러니까 이행기 때 주고받으면 끝, 그런 걸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한 번 하면 일시적 계약. 이렇게요. 이런 걸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랬는데,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따라서, 이렇게 일시적 계약은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제. 사정 변경에서 해제. 요거 해제. 해제를 하면 다시 쭉 계약시로 가서 소급적으로 소멸이 돼요. 아까 소급적으로 소멸을 한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야. 소급적으로 무효, 소멸. 이렇게. 그래서 세 개의 단어가 세트예요. 이렇게. 일시적 계약, 매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행기 때 주고받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제다. 제요. 해제를 하면 없던 게 돼서 소급적으로 매매 계약시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일시적에 똑같이 그래서 해제, 일시적 계약, 소급표, 매매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 계약이라는 거는 여기 계속적 계약이라는 거는 요쯤에 해봅시다. 요쯤에. 자, 여기 뭐 보증 나오잖아요. 보증. 어저께 보증 간단히 했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을 꿔주는데 을이 재산이 없어. 그럼 병한테 말해서 병이 보증을 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증을 서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컨대 어저께 다시 예를 보면 을이 돈을 꿨다. 뭐 채무가 있는데 그죠? 5억을 갚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병이 보증을 서준 거죠. 병이 보증을 섰다. 이런 걸 인적 담보라고 그랬잖아요. 인적 담보. 그죠? 근데 얘가 채무를 한 번만 꾸는 게 아니라 계속 꾸는 거예요. 뭐 1월 1일 날 1억을 꾸고 2월 1일 날 또 2억을 꾸고 3월 1일 날 뭐 3억을 꾸고 계속 꿔요. 그래서 그러면 보증도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 1억도 보증을 하고 2억도 보증을 하고 3억도 보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증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 계약. 이런 거를 계속적 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채무가 계속적 생기면 보증도 계속적 생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적 보증이라고 한다. 계속적 계약 참. 계속적 계약. 계속적 계약. 계속적 계약이고 따라서 계속적 계약을 없애는 거. 계속적 계약을 없애는 것은 해지라고 그래요. 해지. 지자. 해지. 여기 해지. 여긴 지고 여기는 제예요. 지. 해지를 하면 이때부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무효가 돼요. 이렇게 과거로 안 돌아가요. 과거로 안 돌아가고 앞으로만 무효가 돼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랬지 아까? 장래적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장래적 무효. 그래서 장래효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래적 무효를 줄여서 장래효. 이렇게 해서 여기도 그래서 세트가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 해지, 장래효 이렇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문할 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근데 개념은 알겠죠. 매매는 한 번에 끝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막 매번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행기 때 주고받으면 끝. 일시적 계약. 이걸 없애려면 해제하면 소급적 무효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 채무가 생기면 보증 계약도 계속 생긴다. 이런 것을 계속적 계약. 이걸 없애려면 해지를 한다. 해지. 그리고 해지라면 앞으로만 무효다. 그 과거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정 변경이 있으면은 이렇게 일시적 계약에서는 해제를 할 수 있고 소급효, 계속적 계약에서는 해지를 할 수 있고 장래효 이렇게 해서 그럼 어쨌든 어떻게 돼요? 계약이 없어졌잖아요. 계약이 장래적 무효든 소급적 무효든 없어졌으니까 계약의 구속력, 계약을 따라야 하는 그런 의무가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런 거를 학자들이 뭐라고 한다? 해방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계약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계약의 구성을 벗어났다. 해방. 그래서 수정과 해방.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 이런 말이. 학자들이 쓰는 말이 좀 이렇게 멋있는 말 쓰려고 노력을 해요. 수정과 해방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사정변경 원칙이 이런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했던 사정이 나중에 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약에 그대로 따르게 하면 너무한 거예요. 너무하면 좀 벗어나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건과 효과 합치면 의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그죠? 이게. 아까 사적자치 원칙과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이, 대원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죠? 그 원칙에 대해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예외가, 이거 반하는 원칙이 됐다. 왜냐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책을 가봅시다. 그러면 또 똑같아요. 그럼 요건 의의는 아까 요건 아까 합치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대로 보면 성립 당시 기초의 객관적 사정이 예견할 수 없었던 변경이 생겼고 구속력을 인정하는 현저히 신의칙에 반하면 수정이나 해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요건 합치면 돼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사정 변경 인정 여부, 요것도 지금 금방 했지만은 민법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 법 규정이 없어요. 즉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면 민법 2조 여기에서 사정 변경이 있으면 해제나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일반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음에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법률이 없음에도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법이 없으면, 법률이 없으면 아까 관습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관습법. 그런데 여기서 본 대로, 여기 이제 지금 본 대로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개별 규정은 없다. 일반 규정이 없어요. 일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원칙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앞으로 법이 있다. 있을 유자, 법이 있다. 그 다음에 법이 없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성무법이죠. 성무법이 없다. 없을 무자. 한글로 쓸게요. 있을 유, 없을 무. 한문으로 쓰면 여러분 잘 안 와닿을 테니까. 그래서 성무법이 있으면 이거에 따르면 돼요. 이거에 따르면 되는데, 없으면 아까 관습법이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관습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무법이 없으면 관습법이 따르고, 근데 관습법도 없다. 그럼 아까 조리에 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조리에 의하는 건 상식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판례예요. 판례. 우리가, 대법원에서 말하는 판례. 요거에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모든 법이 다 그래요. 팔법이. 그래서 성무법이 있으면 성무법에 따르면 돼요. 그죠? 성무법이 없다. 그러면 관습법이 있는데 관습법 아까 본데 몇 개 없어요. 그죠? 관습법 아까 딱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조리에 의하는데 조리에 의하는 게 곧 판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법원이 그렇게 법이 없는 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판례가 다 그걸 보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판례란 말이에요. 그죠? 판례. 그래서 이렇게 일반 규정이 없다.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판례에 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판례 입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법이 없으면 판례 입장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알았죠? 법이 없으면 판례 입장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봐보세요. 이제 해보세요, 여러분들. 매매 계약과 같은 일시적 계약 이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매매 계약은 딱 한 번 돈 주고 물건 주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시적 계약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계약에서는 종래 판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제 또 팁으로 종래 판례 사정 변경 원리를 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서 부정을 했어요, 종래 판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현재 판례는 이걸 긍정하고 있다. 이렇게요.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업 요령, 수업 팁으로 종래 판례는 꼭 써주는 게 좋아요. 반드시 사례가 나왔을 때 반드시 써줄 것. 그래서 1점이라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종래 판례는 무슨 입장이었으나 이렇게 하고 현재는 입장을 변경해서 무슨 입장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령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종래 판례는 이걸 부정을 했어요. 그러나 판례는 여기서 본 대로 판례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매매 계약의 일시적 계약이죠. 해제 잘 기억하세요. 해제는 해제를 보면 일시적 계약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해제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아까 계약 준수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적 자치 원칙, 계약은 따라야 한다. 계약 준수 원칙 이랬잖아요.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이 없었던 게 돼버리잖아요. 안 따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준수 원칙이 예외죠. 그죠? 안 따라도 되니까. 그죠? 그렇게 이런 말 다 이해되겠죠? 여기 예외로서 인정한다고 판시가 나왔죠. 그래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죠? 인정하고 있다. 그죠? 최근 판례도 있는데, 이건 좀 구체적인 말을 나열해놨기 때문에, 추상적인 말을 또 나열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하고, 요까지, 이제, 그죠? 요렇게 두 줄은 쓸 수 있겠죠. 종래 판례는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부정했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사정 변경으로는 매매 계약 해제는 계약 준수 원칙 예외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쳐놓은 게 다 키워드라고 그래요. 키워드. 키워드는 핵심, 단어죠. 핵심 단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례 쓸 때는 이 키워드만 쓰는 거예요. 키워드만. 그래서 우리가 판례 입장 보면은 막 이렇게 쭉 보면 막 말이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다 쓰기가 불가능해요. 이렇게 줄줄줄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쓴다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그 중에서 키워드 딱 지금처럼요. 이렇게 딱 이렇게 사정 변경, 매매 계약 해제, 계약 준수 원칙 예외. 이 정도만 딱 쓰면 끝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만 딱딱 나열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책에서 계속 요것만 우리가 체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판례할 때 이거는 지금 쉬우니까 지금 뭐 첫날이니까 굉장히 쉬운 논점만 나오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려운 논점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판례도 막 10줄 되고 막 이래요. 그럴 때 그걸 다 쓰려면 어떻게 한다? 제가 키워드라고 체크해 준 것만 쓰면 돼요. 그것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결국은 키워드만 다 나열하는 것만 해도 그리고 그것도 두 문자 따서 다 공부하고 앞자 따서 외우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무난히 학교 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번 공부하는데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종래 판례는 사정 변경 원리 매매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판례가 변경돼서 사정 변경으로 매매 해제 계약 준수 원칙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건 너무 또 장황하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요것만까지만 쓰면 되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계속적 계약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본 대로요. 아까 계속적 보증 계약. 왜 계속적으로 보증하는지 알겠죠? 채무자가 계속 돈을 꾸는 거예요. 1월 1일 꾸고 2월 1일 꾸고 3월 1일 꾸고 그러면 보증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이죠. 이런 계속적 계약 관계, 계속적 보증과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도 그 계속적 보증 계약에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는 이때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 이것도 똑같은 말이니까 이건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 이것도 나중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요것만 정확하게 한다. 해지. 해지면 소급표라고 그랬어요? 장래효라고 그랬어요? 해지는 장래효. 이렇게 여기다 써놓으면 되겠죠? 아, 그래서 장래적으로 무효다. 무효인데, 그죠? 장래효라고 하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요거만 있으면 돼, 요거만.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판례는 일시적 계약, 매매, 해제 인정, 소급적 무효. 그죠?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 그 다음에 사정 변경으로 해지를 인정하고 해지가 되면 장래적 무효. 알겠죠? 이렇게 둘을 대구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인정이 됐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적용 요건. 사회 귀신이라고 그랬죠? 사회 귀신. 그죠?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소급표, 해지, 장래요. 그죠? 이렇게 해제나 해지를 하려면, 계약,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었을 것. 그죠? 그 다음에 사정 변경. 아까 본 대로 그린벨트가 지정되는 거. 법률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을 것. 예견할 수 없었을 것.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정 변경을 취한 당사자의 규칙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규칙 사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의나 과실. 그죠? 규칙 사유는 고의나 과실이에요. 그게 없었을 것. 그죠? 그런 다음에 당초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구속력이 뭐죠?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 구속력. 그죠? 아까 본 대로 10억짜리가 1억으로 떨어졌는데 10억을 줘야 된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너무하잖아요. 너무한 걸 뭐라고 그런다? 신의측에 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신의측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을 요한다. 따라서 여기서 사정이라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몇 개만 체크해 봅시다. 아까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린벨트 지정이 안 됐을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았던 사정은 포함되지 않겠죠. 그리고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 사정. 객관적 사정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의 입장이에요. 모든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지정된다는 것은 신문에 공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어느 지역은 그린벨트로 지정됐네. 그럼 모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그럼 사정 변경이 됐잖아요. 1월 1일 날은 그 그린벨트로 지정 안 됐는데 이행기 전에 신문지상에 그린벨트로 지정된다고 신문에 나면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변경을 말해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따라서 한 당사자만, 일방 당사자만 주관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객관적 사정이지 주관적 사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주관적 사정이라는 건 뭐냐면 예컨대 아까 본 대로 A, B 둘이 있었는데 객관적으로는 뭐 그린벨트 지정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B가 혼자서 여기 땅값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를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땅을 샀어요. 샀다. 땅을 샀는데 보니까 땅값이 안 올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혼자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싸게 빨리 사자. 그런데 땅값이 안 오른다고 그래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 같은 걸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그죠? 이거는 혼자만 했으니까 이건 주관적이라고 그래요. 혼자만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처럼 일방 당사자 한 사람만 하는 건 주관적. 그렇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자기 혼자 생각해서 안 된 거니까 못하죠. 그죠? 근데 그린벨트 지정된다는 것은 신문에 공고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말한다. 그럴 거고. 또, 그래서 요거 이제, 주관적 사정, 이렇게 나오는 거, 객관적 사정하고 계약의 기초, 이렇게. 그래서 요 판례는 좀 나중에, 요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요거는 복잡하니까요. 경제적 사정, 이렇게. 지금 철저히 아는 것만.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요건이 뭐였죠? 예견 가능해야 되잖아요. 예견할 수 없었을 것. 그래가지고, 예견 가능성 요건에 대해서 판례는 경제사정 변동, 당사자 손해가 생기더라도 함적 사람 입장에서 사정 변경 예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예요. 아까 사회 귀신, 그죠? 사정 변경이 있을 것 예견할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예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못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부연 판례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요건에서 객관적 계약 성립 당시, 그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약의 기초가 되지 않은 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객관적 사정이니까 주관적 사정 안 되겠죠? 예견할 수 없어야 되는데 예견할 수 있었다면 안 되겠죠? 요 정도만. 그래서 요건 암기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건 외우고 그 정도로. 그 다음에 효과, 나머지는 다 나중에 한다. 복잡한 판례들은 지금 안 할 거예요. 다 뒤에서 나오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계속 얘기하지만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다가 너무 복잡한 거라면 지쳐버려요. 지쳐버리면 공부 안 하게 되니까. 그죠?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효과, 계약 내용을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수정하고 해방. 이렇게. 학자들이 이런 말을 써요. 계약 내용의 수정, 해방.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이 구비됐어요. 적용요건 구비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 이게 항상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적 자치. 아까 그거랑 계속 연결시켜 놓으세요. 사적 자치는 개인의 의사 합치에서 만들어진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계약 내용의 수정을 시도해 본다는 거예요. 수정은 고친다는 거잖아요. 고친다는 거.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거를 갖다가 그 당사자가 가지고,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가정적 의사, 이런 추상적인 말이 또 나오죠. 이런 말, 추상적인 말이. 가정적 의사는 if죠, if. 아까 A하고 B가 계약을 했는데, 그죠? 이게 10억이었는데, 1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죠? 1억으로. 그러면 10억이 아니라 1억으로 수정을 해보는 거죠, 수정. 그죠? 10억은 너무 하니까, 10억은 사정변경은, 10억은, 사정변경 전에는 10억이 맞는데, 사정변경이 됐으니까 1억짜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1억으로 고쳐서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의사가 있느냐, 이런. 가정적. 만일 1억으로 땅값이 떨어져도 1억으로 계약을 할 의사. 있느냐, 요거를 판단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적 의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A, B가 10억이었는데 1억으로라도 바꿔서라도 계약할 의사가 있는 걸 먼저 탐구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가정적, 별거 아니죠.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없던 의사를 빵꾸를 메꾸는 보충정이에요. 보충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보충정에서. 원래 1억으로 계약할 의사는 없었잖아요, 얘네들이.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었는데, 그거를 있는지 없는지 가정적 의사 해가지고 빵꾸난 걸 보충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충적 해서 가정적 의사 이 두 개는 단어가 세트로 항상 같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어려운 거 되게 많이 하는데,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죠. 뭐, 지금부터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근데 자꾸 이해 안 되는 거 바로 질문하세요.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런 다음에, 근데 이렇게 되는데, 만일 여기서 보충적 여기 똑같이 이런 말 나오죠. 법률행위 보충적 해석, 빵꾸난 거를 메꾸는 해석을 통해서 수정을 해보고 만일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수정이 불가능하면 계약의 해제는 뭐라고 그랬죠? 일시적 계약 소급적으로 무효시키는 권리, 해제권. 또는 해지는 뭐라고 그랬죠? 계속적 계약 장래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그죠? 알 수 있겠죠? 이것만 봐도. 발생하며 이를 통해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나는 게 해방이잖아요. 계약의 구속력은 뭐예요? 계약에 소유권 주고 돈 주고 이런 구속력, 그죠? 그런 구속력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걸 해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까지 한다. 그래서 이게 좀 책으로 하면 굉장히 장황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되돌아가서 결국은 요거예요, 요거. 그죠? 보면은 요건,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 그 다음에 예견 가능성이 없었을 것. 예. 그 다음에 귀책 사유가 없을 것. 신의칙에 반하면 먼저 수정해보고 수정이 안 되면 해제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간단하게 개관을 하고 책으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뭐 보는 거예요. 이제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사회의 귀신 해가지고, 그죠? 예, 요까지가 이제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사정 변경의 원칙.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또 지금부터 10분 쉬면서 사정변경, 신의칙이라는 개념 간단히 정리하고 사정변경 원칙, 요건, 효과 자꾸 이렇게 합쳐가지고 의의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뭐 이해 안 되는가 있는가 확인하고요. 거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바로바로 하시고. 알았죠? 그렇게 해서 준비해 나갑시다. 예, 10분 쉬고 합시다.